돌아온 저격수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편부터 이동욱 뉴데일리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운데는 진성호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맨 왼쪽으로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 출연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멤버는 지난 금요일에 함께 했던 분들인데요. 지난 시간에 찰떡호흡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박성현 주필께서 보시기에는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이게 유엔이 그 차별금지라는 이름은 아니고 평등기본법을 제정하라고 각 나라에 대고 전부 권고를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대한민국과 같이 이제 이런 정도 급이 되면 이게 야만 미개 사회가 아니니까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재산 상속이라든지 장애인 고용 이런 데서 이미 이런 여러 분야에 그 평등을 위한 개별법들이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사회가 복잡해지니까 이 평등을 위한 개별법들이 점점 많아져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감싸 안아서 뒷받침하는 기본법을 만드시오. 이것이 유엔의 권고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법을 추진한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유엔 권고사항을 따라서 우리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이래가지고 이제 광을 파신 거죠. 자, 그러면 유엔의 권고도 있고 평등하자, 차별금지하자. 듣기에는 아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웃기는 게요. 저 마지막으로 지금 발의하고 있는 김재현 의원이 아마 그 주사파로 알고 있는데 이 법안을 보면 마치 주사파 평등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대로 가면 지금 성폭행범이 유치원 버스 기사가 되기도 하고. 그거 좀 위험하겠네요. 그럼요. 위험할 정도가 아니죠. 강도가 경찰 채용 시험에 합격을 하면 경찰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고 임명될 수도 있고 간첩이 국정원 간부가 되는 거죠. 이건 뭐 식은 죽 먹기가 되는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차별금지하지 말라. 그렇죠. 이거를 표면에 내세우고. 그렇죠. 말이 안 되는 법이죠. 자, 그러면은 얼핏 들어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박성현 주필 보시기에는. 이 평등이나 차별이나 이 문제는 인류의 로망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민감한 문제란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유전자 조합부터 불평등하잖아요. 네. 부모와 민족과 시대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외모만 봐도 사실은 저희는 불평등하게 태어나요. 그렇죠. 외모만 봐도 일단. 제가 누구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 넷 다 해당한다고 보고. 네. 그래서 하나 그냥 우리 눈으로 양으로 보자고요. 이게 영국이 1910년에 만든 이 평등촉진법이에요. 평등기본법이라고요. 1910년. 아니, 2010년. 2010년. 죄송합니다. 2010년에 만든. 무려 250페이지쯤 되고요. 무겁죠? 250페이지쯤 되고 이 우리말로 번역을 해두면 한글 한 40만 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김재현 씨가 만들어낸 법률이에요. 몇 페이지 안 되는군요. 7페이지고요. 네. 한글로 9,000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이 영국 국회의원 대비 4,500% 성능이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용감무쌍한 일 같은데 진성호 전 의원 보시기에 이거 정말 입법 과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용감무쌍한 법안을 입법하자고 한 겁니까? 일단 이 법안은 몇 가지 우리 국회사에서 이례적인 몇 가지 조짐을 보입니다. 첫째는 김재현 의원 등 10명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처음 이 법을 발의했는데요. 일단 명단을 한번 보시면 알지만 이 명단에 서명한 의원들의 이름들을 보면 이 성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김 의원과 함께 정북 논란을 일으켰던 이석기 의원, 다음에 임수경 민주통합당 의원, 또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 김광진 의원, 뭐 등등해서 이름만 명단이 나오고 있네요. 이름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이 김미희, 김선동, 김광진, 최루탄, 김선동
임수경, 이석기, 김재현 이름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진짜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는 것은 이분들이 가장 차별 금지가 아닌 차별된 나라 왕조시대를 상상시키는 우리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네.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못해요.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다음에 우리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추가로 비슷한 표절법안 같은 것들을 또 냈습니다. 표절법안. 예, 네. 김한길 의원 그리고 최원식 의원 네. 뒤이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이분들이 최근에 이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 법안을 자신들이 내놓고 뒤늦게. 철회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례가 드물고요. 네. 지금 이분들은 철회 동의서를 서명한 의원들 의원실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한 스스로. 60명 정도가 네.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또 냈는데 양쪽 합치면 김한길 의원 쪽이 한 50명, 최원식 의원 쪽이 한 10명. 그래갖고 냈다가 이거 법이 엉터리야. 이제 뒤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회야. 그래서 이게 네. 민주당 집단 표절 실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하자면은 표절이라기보다는 그 문제점을 뒤늦게 깨닫고 다 백스텝 밟았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는 되죠. 거군요. 예. 근데 제가 또 하나 네.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렇습니다. 이 법안이 굉장히 위험한 것은 추상적인 법안입니다. 추상적이다. 포괄 금지라는 게 뭐냐면 네. 대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낼 때는 몇 가지 고려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원이 있는가 네. 또는 다른 입법된 법들과 충돌은 있는가 뭐 이런 예. 것들을 갖다 고려하게 돼 있는데 이 법은 정말 용감무상한 법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즉흥적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네. 노사 문제, 혼인 문제, 상속 문제, 교육 문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기존 법안들과 충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존 법 체계를 다 헝클어뜨릴 수도 있다. 대혼란이 올 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이렇게 던진 것도 문제지만 김재현 의원이 던진 거는 또 우리가 그러려니 합니다. 그런데 당대표에 나오신 우리 김한길 의원께서 네. 의원 50명 정도와 같이 이 법안을 내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이게 파퓰리즘에 의한 발상이 아닌가. 물론 알 수는 없지만. 근데 김재현 의원은 그러려니 하고 봐주시고 아니, 김한길 의원은 여성 이거 뭐가 동무잖아. 차별- 젊으신 네. 분이잖아. 여성 동무. 젊으신 네. 여성 동무니까 우린 봐줘요. 아니 어쨌거나 저 이동욱 위원께 제가 질문하겠는데 예. 포괄적 차별 금지 언뜻 들으면은 이거 굉장히 좋은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추상적이라고 아까 진성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리 법 철학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네. 틀린 것은 틀리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컨대 화장실을 짓는다. 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인간으로서 똑같은 배설 욕구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남자 화장실도 지어야 되면 여자 화장실도 지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여자들 화장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화장실 칸수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항상- 다른 것은 다르게입니다. 예컨대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소득세를 내는데 저는 사실 상당히 좀 소득이 작지만 저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똑같은 액수로 소득세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은 다르게 구분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요것을 평등하게 만든다고 하면서 이렇게 구분하는 사이에 틀린 것들을 집어넣지요. 은근슬쩍. 뭐냐면 네. 간첩, 그렇죠? 또는 이제 성범죄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될 곳을 평등법이라는 이름 하에 승그머니 집어넣는 거예요. 마구 그렇게 들어가게 좀 그렇죠. 예. 이게 예. 문제인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예. 네. 이제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무식하면서 착하면 반드시 지옥에 가거든요. 서양 속담에도 있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네, 좋은 있다. 뜻으로, 네. 착한 뜻으로 네. 포장되어 있다. 직장에서도 제일 나쁜 상사가 멍청하면서 부지런한 멍부. 상사, 멍부.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굉장히 이제 네. 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차별금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착한 것 같이 들리는데 이거를 헝클어 버리게 되면 네. 사회가 이게 그 아주 몸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영국이 왜 이렇게 법전이 두꺼워졌냐? 이게 법 하나입니다. 네. 한 개 법이 이렇게 커요. 왜 두꺼워졌냐고 보면 이 차별에 대해서는 평등이나 차별 문제는 적용 분야의 문제와 차별 요소라는 두 개 축이 걸려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별 요소라는 건 이런 것들이거든요. 연령, 장애, 그다음에 부부 동거 관계, 부부 관계, 인종,
성별 혹은 뭐 동성애 성향이냐 아니냐 뭐 이런 뭐 것들이 지역 출신도 있을 뭐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 요소고 네. 이걸 어디에 적용할 거냐는 공공부문 즉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적용할 거냐. 그다음에 심지어는 부동산 임대 매매도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나는 흑인한테는 집 안 판다. 그렇죠. 실제로 50년대만 해도 그런 일이 예, 많았죠. 부동산 전 임대 매매. 세계적으로. 네. 여기서 나는 뭐 예를 들면 어느 특정 지역 사람한테 나 세 안 내준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성호 의원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외모가 별로 호감이 아니기 때문에 집 안 빌려준다 이런 억울한 그럴 수가 경우를 있지. 집을 사야 돼요, 우리는. 안 판대 근데. 네, 저희는 동네에도 탈출구가 못 없고. 들어오게 네. 예. 저는 그다음에- 근데 네. 말씀하세요. 예. 직장 예. 직장 및 고용 문제도 있고요. 교육, 그다음에 사회 단체. 네. 뭐 이렇게 곳곳에 다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적용 분야라는 아니 영국법 같으면 적용 분야 크게 나눠서 한 6, 7개 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부터 말이 중요해요. 공무원이 이 법 때문에 이놈의 법 때문에 주눅이 들릴까 봐 네. 공무원이 이 법을 안 지켰을 때 징계는 받을 수 있어도 공무원한테 민사소송은 못 걸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소송 민사 손해배상은 못 걸게 돼 돼 있어요. 그다음 에 예를 들면 동성애자 영국 같으면은 거기에 좀 옛날에 동성애자 많이 때려 죽이고 감옥을 살린 나라라 특별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껴서 좀 널널하다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그거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자고 했지만 딱 이 법에 박혀 있다고 학교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아, 그 어떤 뜻입니까? 학교에서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마라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네. 얘가 동성애 성향이 있어.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대개 아드님이 좀 동성애 성향이 있는데 조금 어디 상담 치료를 좀 받으시든가 좀 확인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소수파니까. 아니 그 말을 네. 못 그 하게 말을 되는 돼 거예요.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하는 그 말을 못 하게 된다니까. 그걸 영국에서? 차별이라고 아니 동성애자를 만약에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 네. 교육에 적용, 학교에 적용되면 그렇게 돼요. 그 그렇게 말을 된다. 못 하게 돼요. 그게 지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그 모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이 평등의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노현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감으로 된 뒤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일선에서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금 동성애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겁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줍니다. 네. 중고등학생도 학교 안에서? 아니 네. 밖에서도 학교 줍니다. 밖에서도? 그리고 그 이런 선생님들이 소지품 검사를 못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일선 교사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네. 면학 분위기를 해쳐가지고 교무실로 불렀더니 이 학생이 딱 하는 게 핸드폰을 꺼냅니다. 거기 교육청이죠. 광노현 교육감 바꿔주세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떤 거냐면 지금은 이제 감옥으로 전화해야겠네. 나오셨지 이제. 그리고 아니, 이제 교육감도 아니시죠? 또 지금? 어떤 네. 경우 또 어떤 네. 경우는 이 담배 냄새가 나는데 소지품 검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심증은 있는데 현행범이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게 상담을 못 한다.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네. 그 강남 지역이나 일단 그 학원도 다니고 나름대로 사교육이 발달된 지역은 나름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하고 난 뒤 1년이 지나 보니까 특히 강북권에서 중학교가 문제입니다. 고등학교는 좀 나은데 중학교의 학생들이 갑자기 민학 분위기가 나빠지게 돼가지고 이른바 공포의 중학교 그럼요. 2학년. 지금 그 경찰서 통계만 봐도 굉장히 이제 이런 네. 현상이 많이 나왔는데 이 법도 똑같은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평등을 명시함으로 인해서 각기의 법들과 충돌해서 아마 엄청난 부작용이 저는 예상됩니다. 일부러 충돌을 일으키려는 거예요, 이거. 아주 대단한 기술입니다. 자, 네. 그러니까 학생이 담배를 핀 게 너무 확실한데 너 담배 폈지? 그러면은 담배 냄새를 안 피우려고 아니요, 안 폈는데요. 이런 식으로 숨을 들이쉬면 이거를 상담할 수 없다 지금. 소지품 검사를 못 한다. 아니요, 안 폈는데요. 그렇죠. 냄새가 밖으로 안 나가게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이동욱 의원께서는 왜 이런 법을 누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지금 이 법을 근데 밀어붙이는 누가는 이미 나와 누가는 있고. 나왔고 있고. 김재현. 왜 만듭니까? 그 우리 사회 자체에 대한 불평 불만을 굉장히 이렇게 선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평 불만, 사회적 불평 불만의 법제화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게 법제화가 되면? 이게 법제화가 되고 나면 곳곳에서 다 이제 소송하고 뭐 그렇게 되는 사회 거죠.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이렇게 거죠. 되는 거예요. 유엔의 권고사안인
평등법을 안 지키는 사회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그런 후진 나라다. 나라다. 네. 그걸 외국에 이제 홍보하고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막 외국에 떠드는 거지. 근데 거기엔 딱 빠져 있지. 뭐냐면 여기 평등법은 이 모양으로 생겨 먹었고 네. 영국의 평등법은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얘기 빠져 있는 전제는 거지. 빼고. 네. 그냥 평등법을 안 지키는 불평등한 나라다. 그 얘기만 떠드는 거죠. 지금 더 황당한 거는 국가인권위에 제소하도록 바로 만들어놨지 그겁니다. 않습니까? 예, 예. 네, 친성호 의원께서는 좀 검토를 하신 걸로 아는데. 아주 골 때리는 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 법안은 다른 나라 아마 인권이나 이 평등법에는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네. 특이한 이제 국가 조직이 아니요. 국가인권위원회인데 네. 국가인권위원회 그 조직은 공통돼 있는데 그 제소 권한을 다른 나라 법에서는 안 줬어요. 예,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이 평등 문제를 해소하라고 다들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 시정의 의무를 하는데 굳이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것들을 보면 삼권 분립 체계 때문에 많은 컨플릭트를 겪었는데 이번에 만약 이렇게 되면 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마 굉장히 대한민국의 큰 아마 기구가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 교육, 네. 노사, 결혼, 혼인 모든 분들이 난 차별받았다. 나는 지역 차별받았다, 뭐 성차별받았다 다 이리 달려갈 텐데 과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게 거의 입법, 사법, 행정부를 넘어서는 그 슈퍼울트라. 사법부죠. 네. 사법. 근데 슈퍼울트라. 사법이 경찰 조직이 되죠. 근데 다 말씀드릴게요. 일단 국가인권위를 잘 모르시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대한민국 기구면서 대한민국 기구가 아닌 조직이에요. 어떤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엔의 인권 조약에 가입을 해서 유엔 네. 권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조약에 의한 조직이에요. 네. 이 조직의 원래 사명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국제 선진 사회의 기준으로 인권을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를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정보기관 바깥에서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이 조직의 사명이에요. 국가인권위가. 그렇죠. 네. 개별 사안 신고받아가지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판정할 권한 사실은 자격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 상근 직원의 70~80% 이상이 이제 시민운동권, 깡통진보 시민운동권 출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법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다 또 특채가 많습니까? 특채가 거기 많아요. 공채가 거기. 아니고? 예, 예. 네. 경력 인정 특채 이런 게 많다고. 두 번째로 국가인권위가 왜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걸 가지고 제소를 하는 경우에 네. 문제가 심각한 게요. 이게 국세청 같은 구조예요. 어떤 면에서? 국세청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국세청은 탈세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인이 입증하게 예, 되는 거 그게 아닙니까? 납세자 증명 책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 불러서 당신 탈세했지? 그러면 저 안 했습니다를 내가 증명해야 돼. 영수증 다 챙겨와야 돼. 예. 일반 수십 년 전 것까지 다. 아니 10년. 10년, 부가세가 10년. 10년. 그게 제일 길어. 네. 근데 자, 국세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제가 국세청 비하하려는 의도가 예, 아닙니다. 없었음을 좀 영수증 사십시오.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거 무서운 넘어가겠습니다. 거야. 네.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 잡아서 너 살인했지 하면은 검사나 경찰이 살인의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국세청은 안 그렇다고 의심받은 사람이 안 했음을 증명해야 되거든. 국가인권위가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국가인권위에 만약에 장 박사님을 제소를 하면 인권 네. 침해했다고 장 박사님이 나 침해한 바 없다라고 증명해야 돼요. 입증을 할 책임. 입증 책임이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국가인권위에 가서 막 저 사람이 저 차별했어요라고 울부짖기 시작을 하면 그거 당하는 사람, 즉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배견할 수가 이 없어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진행되고 있는 장준하 박사 의문사 네. 이것도 지금 국가인권에서 다시 파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의문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30몇 년 전에 지금 백골이 진토대인데 그때 무슨 저기 화면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결정적 증거가 나오는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안이. 우리가 소득 이제 2만 달러에서 3만 불 고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이런 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나갈 수 없지 않나 하는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네. 근데 국가인권위가 또 얼마나 황당한 데냐면 아니 그렇게 이런 거를 갖다가 전부 모든 백성이 가서 모든 국민이 가서 전부 차별했다고 울부짖기 시작을 하면 그 조직이 지금 경찰과 검찰과 사법부를 합쳐진 것만 보다도 큰 조직이 돼요. 근데 네. 또 맞아. 이 무작위 비대위입니다. 국가인권위의 또 칼날 나타내는 일이 또 한번 있었는데 네, 어떤 2006년인가 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 닫겠다. 그때 광노현 전 예. 서울시 교육감이 그분이 사무총장. 사무총장이었어요. 그분 여러 군데서 등장하네. 오늘 본인은 이게 여러 번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역사를 쭉 보면 네. 일관되게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선의에서 차별 금지를 시키고 싶은 건지. 네. 그러니까 참 걱정되는 법입니다. 그게 시청 앞에 있는데 사무실도 아주 호화로워요. 제일 비싼 데 쓰고. 나는 내 세금에 왜 그런 엉터리 기구에 들어가고 있는지 나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국가인권위라면 그 인권위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권부터 먼저 존중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뜻에서 그러면 그렇게 사무실도 카페트 좀, 깔아놓고 네, 호화롭게 그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근무해야 되나? 카페트 깔려 있어요 거기. 아 카페트 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네, 뭐 재수를 하러. 이제 재수하러 장원재라는 사람이 내 인권을 짓밟았다를 재수하러. 아직까지 저한테 조사는 안 나왔습니다만. 예, 기다리십시오. 자 그렇다면 지금 진성호 의원은 이 법을 만든 이유가 선의로 만들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최소한 흔들려는 의도가 보인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제 대혼란을 야기시킬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법안을 다룰 때 이제 이 의원들이 정말 이건 진정성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목적을 노린 거냐를 보려면 네. 이 결과의 현실성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아까 우리 박주필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국과 비교하면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낳게 될 사회적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네. 전혀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김재현 의원이 작년 11월 달에 이 법을 내놨는데 올 2월 달에 민주당의 두 의원이 비슷한 법을 내놓은 것을 보면 정말 이분들이 그동안 조사는 했는지 네. 이 법이 얼마나 어떤 역기능을 낳을지 고민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그냥 없습니다. 보좌관들이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엔 비서관 지금 저 보좌관들이. 법무부가 재정추진단을 구성했다 그랬죠. 그리고 연말에 네. 통과시키겠다 그러죠. 아니 연말은 힘들 거고요. 이게 왜 그러면 영국 같으면은 이 법 통과될 때 폐지된 법만 7, 8개예요. 예. 그다음에 고쳐진 법령은 수십 개예요.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예, 접근되는 왜 거군요. 그러냐면 네. 그 각 분야에 걸쳐서 요 차별 요소를 억제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내버려 둘 거냐를 각 분야마다 다 결정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법을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일단 만들어 놓고 예. 차차 고쳐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아, 저는 법이 이번에 해도 장난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네. 우리의 그 선거 제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회의를 합니다. 선거 제도까지. 그렇지요. 이 선동자라서 유권자들로부터 표만 얻으면 능력이 있건 없건 국회라는 저 입법부에 들어가서 네.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것이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제발 국회에 들어가셔서 저희들의 이 삶의 고단함을 좀 덜어주십시오 하고 뽑았는데 네. 나중에 결국 유권자가 끊임없이 저 국회의원이 잘하나 못하나 봐야 되고 예? 잘하는 길로 좀 가도록 제발 좀 가주십사 하고 이렇게 읍수를 해야 되고 도대체 이런 법이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한번 뽑았으면은 좀 안심하고 맡겨야 되는데 이거 뒷감당까지 유권자가 해야 되느냐? 전직 국회의원은 한 분밖에 없으신데 진 의원께서는 변명하셔도 아니, 좋고. 국회의원들이 네. 문제고요. 다만 저 한번 줘보세요. 제가 네. 이 단어 선정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게 거지지 마세요. 여기 보시면 평등법이에요. 평등 촉진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촉진은 제가 평등법인데 사실 넣고 근데 평등법, 이게 이퀄리티 로. 우리나라는 지금 차별금지법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러면 우리가 단어 하나를 쓰더라도 이 법은 최소한의 규율이 돼야 됩니다. 명확해야죠. 예. 네. 그렇지. 이것 못한다고 딱 해놓으면요. 정말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재현 의원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네.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질서 그동안 사실 평등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지금 부부 이혼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많은 이제 액수를 나누는 재산 것처럼 상속 분할도 비교적 정확하게 되고 각 분야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게 이런 겁니다. 동성애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이제 성숙된 미국 같은 경우도 주마다 또는 그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마다 논쟁을 지금도 빚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평등법 같은 경우는 국민적 합의라든지 국민적 토론이 없이 이렇게 정말 소수 김재현 의원이 속한 정당이 국민의 주사파. 지지를 얼마나 받습니까? 최근에는 1%.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표적으로 온 국민이 겪게 될 이런 법을 던지는 것. 자 동성애 얘기하니까 아니, 동성애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진짜로 저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 아니거든요. 뭐 네, 뭐 짐작하시겠지만. 그렇다 치고. 아니 네. 갑자기 관심도 없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자학적인 나도 모드로? 관심 없어요. 네. 지면님한테. 우리 서로 관심 네. 끊고 삽시다. 사생활은 저희는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나치는 동성애자를 이 기어틴에서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리고 가스실로도 보냈죠. 예, 이렇게 네. 목을 잘라 죽였고 영국이나 미국은 동성애를 법률적으로 처벌해서 감옥을 살린 게 불과 30-40년 전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건 법률적 처벌이고 네. 종교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왈패들이 술 먹다가 야 우리 그 동네 가서 오늘 한번 휘졌지 그러면 동성애자 그 거리에 가갖고 싸움 걸어가지고 사람 패서 반 죽여놓고 튀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사회적 린치와 압박이 무지막지했었어요. 물리적 폭력의 대상이었죠. 예. 네. 그런데 우리는 5,000년 동안 동성애자를 감옥에 보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맞습니다. 그래 동성애란 이유 하나를 가지고 사회 왈자들이 몰려가서 망신 주고 주먹으로 패서 사람 병신 만들고 이런 적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달라. 예. 근데 이거를 저런 식으로 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깊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회에서.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동성애 차별을 좀 덜한 나라인데 끝으로 이동욱 의원께서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간단히 안 될 것 같은데 네, 기독교 보수 단체 등살에 물러섰다라고 지금 애맨데다가 예. 덤태기를 씌우고 있는데. 예, 예. 네. 이거 이렇게 되다가는 모든 이제 의원들이 뭘 하다 잘못되면 무조건 기독교 단체나 또는 보수 단체에다가 책임 전가하고 뒤로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나 보수 단체가 동네북이 된다. 방패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헌금 많이 거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겉보기에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그 실상까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